지난 시간에는 확률 이야기 했을 거고, 그리고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확률의 정의 뭐였었냐면 확률의 정의부터 잠깐만 얘기하고 가자면, 앞에 되게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각 근원 사건들이 발생할 확률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 그게 확률이었거든. 그죠? 분모의 뭐도 있고 분자의 뭐도 있다고.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확률에서 여러분한테 좀 약 올릴 만한 주제는,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전체 경우의 수, 그 각각의 경우의 수들이 다 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느냐,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되느냐, 그걸로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조건부 확률, 오늘 할 건 1위로 와서 보면 그냥 일반적인 확률이랑 다른 건 뭐냐면 분모예요. 분모. 그래서 우리가 확률 할 때 다시 또 이야기하지만, 근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되면 일반적으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전체 경우의 수, 우리 보통 전체 집합을 U라고 표현하는데 표본 공간을 S라고 보면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의 개수 중에 A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해서 확률 A를 찾았었다고요. 그죠?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인데, 조건부 확률의 정의는 뭐냐면 사건이 두 개 있는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치고 그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거든요. 조건이 달렸다고,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조건이라는 거야. 전체 중에 B가 일어날 확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A라는 사건이 일어난 경우로 한정지어서 그 중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냐, 그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위에 거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인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거든요. 이 기호 잘 보시면 결국 내가 찾고 싶은 건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런데 조건이 뭐라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짝대기가 이렇게 서 있는데, 요거를 마치 이렇게 퍼처럼 생겼다고 보면 실제로는 퍼가 아니지만 분모에 A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는 소리인데, 말했지만 A라는 사건이 일어난 게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라고 치고, 그리고 나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분모에 누가 들어가냐면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들어가는 거고요. B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 분자에 누가 들어가냐면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들어가는 건데, 그냥 B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들어가는 거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보면, 전체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 안에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다고 쳤을 때 그냥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전체 중에서 이 A가 차지하는 비율, 그게 그냥 확률인 거잖아요.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전체 공간 중에서 A가 차지하고 있는 게 이거 라는 소리라면, 얘가 의미하는 건 A가 일어난 것만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라고 칠 거라는 거니까 이거 바깥쪽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것만 세상에 남았고 그 중에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더라 라는 소리라고요.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건 PA, A 전체, 그리고 분자에 들어가는 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올라가더라, 그런 소리가 된다고요. 어차피 A가 세상의 전부니까. 그래서 확률로 따지자면 이렇게 생겼고, 이 각각의 확률들 자체도 사실은 이렇게 원소의 개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얘도 얘 나름대로 그냥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중에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고, 얘도 얘 나름대로 전체 중에 A 교집합 B 이렇게 생긴 거니까 결국 다시 약분해보면 쓰기는 P라고 썼는데 사실은 그냥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만 잘 세도 되더라. 당연히 각각의 원소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모두 다 같아야겠지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확률이랑 세는 건 똑같지만 뭐만 다르다고? 분모가 다르다고. 세상에 존재하는 건 A가 일어난 경우만 있더라.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보면 아마 첫 번째 예제도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주사위를 던진다고 쳤을 때 내가 원하는 시행은 주사위 한 개.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면 총 6가지입니다. 그죠? 1에서부터 6까지. 각각의 눈이 나올 확률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표본 공간에 들어있는 원소들 다 나열해 보면 1, 2, 3, 4, 5, 6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사건 A를 뭐라고 할 거냐면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볼 거야.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2하고 4하고 6이고요. 사건 B는 뭐로 해야 되지?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라고 해보면 2하고 3하고 5하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럼 PA 구하세요. 그러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얘는 어떻게 구할 거라고?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중에 A 사건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조건부 확률 A 바 B 얘를 구하세요. 거꾸로 할 거 그랬나?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분모에 누가 있는 거냐면 B가 있는 거예요. 그죠? 주사위를 던졌더니 소수의 눈이 나왔다고 쳤을 때 짝수일 확률은 얼마냐? 라는 소리예요. 소수의 눈이 나왔다고 쳤을 때 짝수일 확률은 얼마냐? 그런 이야기고 얘는 어떻게 구할 거라고? 이렇게 구할 거라고. 소수의 눈이 나온 것만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이고 그래서 2, 3, 5 저거 3개 중에 소수이면서 동시에 짝수인 거 2 하나밖에 없으니까 확률은 3분의 1이다.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짝수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지만 이건 전체 중에서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짝수 나올 확률. 이건 소수 나왔다고 쳤을 때 짝수 나올 확률. 그래서 요거 3개 중에 요거 하나인데 요 하나를 찾는 요령은 뭐였다고? 얘네 둘이 겹치는 거 찾으면 되더라. 그런 소리인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엔 이거하고 다르거든요.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고요. 뒤에 있는 걸 미리 얘기하자면 얘랑 둘이 만약에 같으면 그런 걸 우리 독립이라고 불러요.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얘와 얘가 같다는 건 이해를 해보자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건 그냥 사건 A 혼자 일어날 확률인 거고 얘는 B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인 건데 만약에 그냥 A 혼자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랑 같다는 건 B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는 A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B가 일어났든 B가 안 일어났든 혹은 B랑 상관없이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 그대로이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그런 소리거든. 사건 C 하나만 더 끌고 들어와서 C라는 사건을 뭐 3의 배수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3의 배수는 3하고 6하고 이렇게 두 개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해볼까요? P, A 바 C. 얘는 P라고 씁시다. C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치고 그 중에 A도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소리인데 NC가 두 개고요. N, A 교 C는 요거 둘 중에 얘랑 겹치는 거 6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개예요. 그래서 요거 2분의 1이거든요. 써놓고 나서 보면 A 혼자 일어날 확률도 2분의 1이고 C가 일어났다고 조건을 달아도 A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C가 일어났다는 조건 자체가 A가 일어날 확률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둘을 서로 독립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독립이냐 아니냐는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A 사건과 C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독립이 아닌 걸 우리 종속이라고 하거든요. 서로 연관이 좀 있다고. 지금 계산해 보면 A 사건과 B 사건은 서로 종속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A 혼자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인데
소수라고 제한을 걸어버렸더니 그때는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달라졌잖아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종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독립인지 아닌지를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이라기보다는 독립의 정의 자체를 그냥 이용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PA 따로 구해보고 P, C 바 A 구해서 얘네 둘이 A 바 C 구해서 얘네 둘이 같으면 독립이고 다르면 종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독립의 정의니까.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다른 것도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그걸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고 이 말 나온 김에 요거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요 식을 이어서 계속 써보면 저거 P, B 바 A 식은 어떻게 생겼다고? 분모에 A가 들어가는 거니까 PA 분의 분자의 PA 교 B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설명하려고 제가 A 사건, B 사건 간단한 녀석을 가지고 끌고 왔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거는 보자마자 A 교 B를 찾기 힘든 경우들이 나올 거거든요. 요 식인데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A 교집합 B만 남기고 PA를 좌변으로 넘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식이 뭐냐면 PA 교 B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데 얘를 어떻게 찾겠다.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A 사건이 일어났다고 치고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만들겠다 거든요.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 둘을 곱해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겠다라는 거야. 들어보면 뭐 그러라니까 뭐 전혀 받아들이기 싫어 이 정도 얘기는 아니죠. 그냥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사실은 우리가 전혀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그냥 확률의 기본적인 정의 입장에서 많이 풀어봤거든. 예를 들면 1위로 다시 와서 써놓은 김에 이거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거 두 개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짝수이면서 소수일 확률.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내가 던져서 나온 눈이 짝수이면서 소수일 확률이거든. 그럼 전체는 6개 중에 하나고 짝수이면서 소수인 건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건 그냥 확률의 정의인 거지. 전체는 6개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6분의 1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이걸 이렇게 곱셈을 이용해서 찾아보자면 PA는 뭐라고? 짝수가 나올 확률. 그리고 얘는 뭐라고? 짝수가 나왔다고 쳤을 때 그 중에 소수가 나올 확률. 짝수 중에서 소수가 나올 확률. 우리 아까 찾았는데 3분의 1이라고. 그래서 이거 곱하면 3분의 1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확률의 기본 정의 가지고 구한 6분의 1과 같은 값을 갖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걸 가지고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 곱해서 얘 찾는 거. 이 예제 너무 쉬우니까 다른 걸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제비뽑기 할 건데 당첨 제비가 3개 들어있고 당첨 안 되는 게 7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긴 주머니에서 제비를 뽑을 건데 뽑아서 다시 안 넣을 거야. 뽑은 순서대로 뽑아서 가져갈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얼마야? 이걸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확률 입장에서 보면 제비를 뽑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건 당첨되거나 당첨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그죠? 그럼 당첨될 확률은 당첨, 안 당첨, 둘 중에 당첨이니까 2분의 1 이러면 멍청한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하자면 왜 아닌 거야? 애초에 당첨이랑 비당첨이라는 건 기대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일어나는 경우가 두 가지 있고 그 중에 하나인 건 맞는데 이걸 전체 경우가 두 개고 내가 원하는 경우가 하나야 라고 말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기대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애초에. 그래서 이걸 당첨 제비 1, 2, 3, 비당첨 제비 1에서 7까지 총 10개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당첨 대비 1, 2, 3 중에 하나 나오는 거니까 10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3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됐다고 치고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되는 사건을 A라고 칠까요?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되는 사건을 B라고 치면 내가 원하는 건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됐다고 치고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되는 거야.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됐다고 치고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 식으로 나타내보자면 뭐란 소리예요?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됐다고 치고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야. 이거 그냥 기본 정의 가지고 계산해보자면 전체 경우는 첫 번째 사람이 하나 뽑을 거고 두 번째 사람이 또 하나 뽑을 거고 분모에 누가 들어갈 거냐면 10 곱하기 9 들어갈 거예요. 저 당첨제비 3개랑 비당첨제비 7개는 다 다르다고 보고 계산하는 중이야. 그죠?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됐다고 치고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되는 거거든. 얘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건 뭐다?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된 거고 분자에 들어가는 건 뭐다? A 교집합 B. 둘 다 당첨되는 거. 10 곱하기 9, 3 곱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분해보면 9분의 2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거 당연한 것이 생각해보면 이거다.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됐잖아. 그럼 제비 하나 줄어들죠. 당첨제비. 총 9개 남아요. 그 중에 내가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되는 건 2개 뽑는 거잖아.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9분의 2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이렇게 계산 안 해봐도 그냥 이해만 해보자면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됐대. 그럼 9개 남았고 그 중에 당첨제비 2개 남았으니까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9분의 2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 보자면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동시에 다 당첨될 확률은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됐고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됐다고 쳤을 때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인데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되는 건 10분의 3이고 첫 번째가 당첨됐다고 쳤을 때 두 번째가 당첨될 확률은 9분의 2니까 곱해서 뭐 되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역시나 이렇게 곱셈 정리 말고 위에서 한 것처럼 그냥 둘 다 당첨된다 그런 이야기니까 얘는 뭐라고도 그냥 계산할 수 있다고. 그냥 2명 순서대로 뽑을 건데 당첨제비 2개 뽑을 거야. 10P2 중에 3P2야. 그래서 이거 10 곱하기 9분의 3 곱하기 2야.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이 앞에서 확률의 정의 가지고 찾은 거고 이게 곱셈 정리라면서 새로 배우는 거다 그런 소리예요. 뭔가 약간 비슷한데 말만 다르게 하는 것 같아서 좀 헷갈리죠. 근데 요 예제 역시나 그렇게 어려운 예제 아니기 때문에 둘 다 당첨돼야 돼 라고 말하면 이렇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풀어야 되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풀어도 상관없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꽂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풀다 보면 나오겠지만 여러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얘가 더 편한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한 경우도 있고요. 그건 문제마다 다르니까 풀다 보면 알게 되겠죠. 어쨌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그냥 정의 가지고 풀 수도 있고 곱셈 원리 가지고 풀 수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요것도 쓴 김에 그냥 뒤에 있는 거 미리 땡겨서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얘는 지금 A와 B가 동시에 당첨될 확률이거든요. 근데 지우고 내가 이번에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은 그렇다 치고 P, B를 찾고 싶어요.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을 찾고 싶어요.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얼마일까?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먼저 뽑은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뽑을 거거든.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 됐느냐 당첨이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달라지죠. 아까 봤지만 어디 갔어? P, B바 A는 9분의 2거든요.
이건 A 여집합이라는 건 당첨이 안 됐다는 이야기겠죠?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얼마겠어요? 첫 번째 사람이 이거 뽑았다는 이야기니까 이제 3개, 6개 남았고 그 중에 당첨이라고 9개 중에 3개다 그런 이야기겠죠? 얘는 이렇게 생긴 이야기, 이렇게 생긴 게 되겠지,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건데? PB는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B가 당첨된다는 건 A가 당첨되고 B가 당첨될 수도 있고 A가 당첨 안 되고 B가 당첨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PB라는 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A가 당첨되고 동시에 B도 당첨이 되든가 아니면 A는 당첨이 안 되고 B 혼자 당첨이 되든가 이게 B가 당첨될 전체 경우란 이야기고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PA는 10분의 3 그리고 PB 바 A는 9분의 2 PA 여집합은 PA가 당첨이 안 된 거니까 10분의 7 그리고 당첨이 안 됐다고 쳤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은 9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분모는 90이고 분자는 6이랑 21을 더해요. 그래서 27이고요. 90분의 27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0분의 3이더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계산해놓고 나서 보면 그냥 PA 어디 갔어? 그냥 PA하고 똑같이 생겼죠.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그냥 10분의 3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도 10분의 3이에요. 대신에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 A가 당첨됐느냐 당첨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다른데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되는 경우랑 당첨되지 않는 경우를 다 합쳐서 생각해보면 결국 10분의 3이래.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사람이 제비를 뽑고 안 깠어. 뭔지 몰라. 여기 들고 있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똑같이 10분의 3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사람이 뽑았어. 쥐고 있어. 두 번째 사람이 뽑았어. 쥐고 있어. 뭔지 몰라.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뽑을 확률을 생각해보면 똑같이 10분의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계산은 좀 복잡하겠죠. 이거 한 것처럼 A도 당첨, 그리고 A가 당첨일 때 B 당첨, 그리고 A, B 모두 다 당첨일 때 C 당첨 더하기 얘 당첨, 얘 당첨일 때 얘 안 당첨, 얘 당첨, 얘 안 당첨일 때 얘 당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개를 다 더해야겠죠. 그래야 값이 나올 텐데 해보면 똑같이 10분의 3이라고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10명이 제비뽑기 할 때 뽑는 순서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야. 안 까면 돼요. 안 까면 돼. 그럼 마지막에 뽑는 사람까지 10분의 3은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 그죠? 다 뽑는 순서는 안 중요해. 뽑아서 그냥 쥐고 있는 거야 다. 까면 반칙. 다 쥐고 있으면 마지막 사람도 기대는 할 수 있다니까. 똑같은 정도로. 그래서 동시에 짠 하고 까면 돼요. 그럼 세상 공평한 제비뽑기가 되는 거지. 수학적으로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제비뽑기 이야기 하는 거고요. 요 이야기도 어디 있냐면 뒤에 문제 하나 있구나. 저기 유형 4번에 가서 보시면 나와요. 확률의 곱셈 정리에 나오는 건데 유형 4번 보시면 PE라는 건 A랑 E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랑 A여랑 E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더하는 거다. 이고 그것에 대한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거라고요. PB라는 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던가 A 안 일어나고 B가 일어나던가 당첨, 안 당첨 그 둘을 더하면 첫 번째는 됐고 두 번째가 당첨. 계산하는 방법은 PA, PB바 A, PA여, PB바 A여 더하겠다. 어차피 얘와 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더라라는 얘기고요. 순서 약간 써놓은 김에 하다 보니까 약간 뒤죽박죽이 됐는데 다시 조건부 확률로 돌아가서 이거 지우지 말걸. 다시 쓰면 되죠. 다시 조건부 확률로 돌아가서 요 식이요.
이 P, B바 A라는 건 PA분의 PA교 B 그랬는데 제가 아까 뭐 얘기했었냐면 주사위 던진다고 했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랑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건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다시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보면 PA는 2분의 1이에요. 6분의 3이니까. 그죠? 당연한 이야기고 3의 배수 나오는 사건을 B라고 보면 PB는 3분의 1 이렇게 생겼어요. 3의 배수는 2개니까. 그런데 P, A 바 B B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3의 배수 중에서 짝수일 확률 얼마냐면 2개 중에 1개예요. 3, 6, 6이니까 요거 2분의 1이거든요. 써놓고 나서 보면 얘하고 둘이 같아요. P, A랑 P, A 바 B랑 둘이 같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B가 일어났다고 쳐도 A가 일어날 확률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야기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 소리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고배 법칙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A 교 B라는 건 PA랑 B 바 A를 곱해서 만드는 거야.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근데 만약에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P, B 바 A나 그냥 P, B나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A 교집합 B를 찾겠다라는 소리예요. 서로 독립인 사건 둘이라면 동시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그냥 요 둘을 곱해서 찾겠다 그런 소리라고요. 아까 우리 주사위 던지는 거 이야기했는데 주사위를 첫 번째 사람이 뽑아서 다시 안 넣고 가져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냐 당첨이 아니냐에 따라서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달라져요. 그런데 만약에 주사위를 뽑은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넣을 거야. 그럼 두 번째 사람이 뽑을 확률은 똑같이 10분의 3 되겠죠. 첫 번째 사람이 뭘 뽑느냐랑 상관없이. 그죠?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 됐어도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3이라고. 그럼 그 상황에서 A, B 둘 다 당첨될 확률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3 하면 끝난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잖아. 어차피 복원해서 추출할 거니까. 이런 표현 됐고. 어차피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들 거니까. 첫 번째 사람도 10개 중에 하나 뽑는 거고 두 번째 사람도 10개 중에 하나 뽑는 건데 첫 번째 사람도 셋 중에 하나 뽑아서 당첨이고 두 번째 사람도 셋 중에 하나 뽑아서 당첨이니까 10의 제곱분의 3의 제곱 이게 전체의 경우 확률의 기본적인 정의인데 이렇게 고배 법칙 가지고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소리라고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니까 그냥 각각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되더라. 그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확률의 고배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게 또 사건 A와 B가 독립인지를 판단하는 또 방법이 돼요. 사실은 독립이라면 얘를 구할 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인데 각각을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성립하네. 그럼 A와 B가 독립이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어떤 사건 두 개가 독립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실제로 PA랑 PA 바 B를 구해서 얘네들이 같은지를 보는 건데 이게 귀찮으면 이런 것도 방법이라고. PA 따로 구하고 PB도 따로 구하고 PA 교집합 B도 따로 구해서 얘가 성립한다면 아 걔네들이 서로 독립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죠?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건 사실은 고배 법칙으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인데 책에선 이거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 생각해 보시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확률의 독립의 정의이기 때문에 실제 독립의 의미는 뭐였다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혼자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나 같더라 라는 소리니까.
그리고 쓴 김에 증명은 뭐 책에 보면 어디 나와 있기도 한데 증명은 생략하고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면 PA랑 PA 바 B랑 같다고 그랬죠. 당연히 누구랑도 같으냐면 A 바 B 여랑도 같아요. B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쳤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그냥 A 혼자 일어날 확률 당연히 다 같다고요. 그죠?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해보자면 전체 표본 공간이 있고 이 중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데 PA는 뭐라고? 전체 중에서 A가 차지한 비율. 얘는 뭐라고? B 중에서 A가 차지한 비율. 얘는 뭐예요? B의 바깥쪽에서 A가 차지한 비율이란 소리거든. 다 같다고. 서로 독립이라면. 전체 중에서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데 그걸 분모를 쪼개는 거야. B에 있느냐 없느냐로. 그래 봤자 전체 중에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랑 얘 중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같대. 그럼 이거 바깥쪽에서 또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와 B가 독립이라면 일어나든 말든 A가 일어날 확률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라는 소리니까 당연히 참이 될 거고, 증명하는 과정은 책에 보시면 어디 문제로 빈칸 채우기를 나와 있거든요. 이 책이 아닌가? 이 책이 아니네요. 바이블인가 봐요. 뭐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뭐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로 가서 유형 몇 개 보도록 하죠. 이 조건부 확률은 계산 자체가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 문제에서 얘가 조건부 확률이구나 아니구나를 파악하는 게 당연히 첫 번째예요. 그것만 잘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300번부터 봅시다. 사건 두 개 나왔대요. PA가 0.2, PB가 0.4, PA여 교 B여가 0.5인데 PA 바 B를 구하랍니다. 그냥 막 식으로 딱딱하게 생각해 보자면 얘 뭐 얘기하는 거예요? P 분모에 누가 들어간다고? P B가 들어간다고요. 퍼 뒤에 있는 게 분모예요. A 바 B니까 분자에 A 교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따로 구하시면 되고 이거는 0.4라고 나와 있고요. 요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저걸 구하려고 보니 PA 교 B가 직접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 대신에 간접적으로 얘를 구할 수 있는 녀석이 나와 있죠. 오른쪽에 보면 제일 끝에 있는 게 A여 교 B여인데 여집합 두 개 달려 있으니까 뭐 하란 이야기야?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여집합 떼내란 이야기죠. 얘는 P A 합 B 전체의 여집합이랑 같은 거고요. 그래서 얘 가지고 A 합 B의 확률을 구해보면 1-0.5니까 얘도 0.5구나 라는 소리가 될 거고요. 그런데 이건 원래 어찌 구한다고? 지난 시간에 했겠지만 합의 법칙, 뭐 합집합 원소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계산할 거니까 이거 0.2, 이거 0.4, 얘가 0.1이어야 계산해서 0.5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0.4고요. 얘는 0.1이다.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4분의 1 얘가 답이 될 겁니다. 공식만 알고 계시면 산수하는 거고 각각을 구하는 건 우리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죠? 조건부 확률 공식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옆에 304번. 이것도 조건부 확률 나왔을 때 아주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처럼 그냥 산수 막 때려 넣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은 같은 문제지만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선 뭔가 다른 거 푸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문제 읽어보면 이런 거야.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말로 나와 있는 걸 여러분이 표로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시면 전체 60명을 대상으로 수학이랑 영어 중에 선호하는 과목을 조사한 건데 60명의 학생 중에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수학을 선호할 확률을 구하세요거든요. 요 글자 보시면 조건부 확률이구나를 눈치채야죠. 한 명 뽑았더니 여학생일 때라는 말은 여학생이라는 걸 분모에 깔아놓고 즉 여학생이라는 조건 하에 걔가 수학을 선호할 확률이 얼마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는 60명인데 이거 굳이 식으로 써보자면 이런 거거든요. 여학생을 뽑을 사건을 A라고 보고 수학을 뽑을 사건을 B라고 보면 이제 다행인 건 여학생이 A니까 남학생은 A의 여집합일 거고 수학이 B니까 영어는 B의 여집합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다? 뽑은 사람이 여학생이었을 때 그 아이가 수학을 좋아할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구할 거라고요? 분모의 PA가 분자엔 A 교집합 B가. 근데 굳이 뭐 확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원소의 개수로 NA 분의 NA 교 B 이렇게 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전체 여학생 몇 명이냐면 28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수학 좋아하는 여학생이 12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7분의 3이야.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저 표에서 다시 살펴보면 이거야. 뽑은 게 여학생일 때 그 중에 선호하는 것이 수학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얘네만 남았다고 치는 거야. 얘네 중에 수학 좋아하는 애. 28명 중에 12명이야. 그 소리 하는 거라고요. 그죠? 뽑은 애들이 여학생일 때 그 중에 수학을 선호해. 이 수학을 선호하는 애도 당연히 여학생이니까. 여학생 중에 수학 좋아하는 여학생. 이런 소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28분의 12더라. 그런 소리입니다. 되죠? 당연한 소리인데 이거 혹시 거꾸로 헷갈려 가지고요. 만약에 잘못 풀어서 이렇게 했다고 치면 이건 수학 좋아하는 애 중에 여학생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수학을 좋아하는 애 중에 여학생은 계산 어떻게 되는 거야? 수학을 좋아하는 애만 남겨놓고 그 중에 여학생이라는 소리니까 이건 30분의 12예요. 3, 6, 6, 5, 36, 22. 당연히 저거랑 이거랑 둘이 다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는 다르겠죠. 얘는 수학 좋아할 확률 물어본 거고 얘는 여학생일 확률 물어본 거잖아요. 당연히 다른 거지. 그죠? 깔린 조건도 다르고 물어보고 있는 사건도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요. (307번은) 전체 27명이고 이 중에 13명이 여학생, 그럼 남은 14명은 남학생일 텐데 임의로 한 사람씩 차례대로 2명을 뽑았을 때 2명 모두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래요. 이거 아까 했던 당첨 비당첨 제비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여학생이 13명이고요. 그럼 남학생은 14명이겠죠? 교실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네들 중에 2명 연달아서 뽑을 거래요. 첫 번째 선생님이 와서 학생 하나 뽑아갈 거야. 여학생. 두 번째 선생님이 와서 학생 하나 뽑아갈 거야. 여학생. 그런 확률을 구하세요거든요. 그냥 정의대로 풀어보자면 확률의 기본 정의. 전체 일어나는 일은 첫 번째 학생이 여학생인 사건을 A, 두 번째 학생이 여학생인 사건을 B라고 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 27명 중에 연달아서 2명 뽑는 거야. 그죠? 그 중에 여학생 13명 중에 연달아서 2명 뽑는 거예요. 순서 당연히 고려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27 곱하기 26분의 13 곱하기 12 이렇게 생겼고요. 계산해야 되나? 6
9분의 2인가요? 뭐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죠? 정의대로 하자면 이런 건데 곱셈 정리를 이용하자면 이런 이야기야. PA 교 B라는 건 PA 교 B라는 건 뭐랑 똑같다? 일단 A에다가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럼 PA는 27명 중에 여학생 13명이고요. 첫 번째로 여학생 1명 뽑혀갔거든? 그럼 남아있는 26명 중에 다시 또 여학생이 뽑힐 확률 이야기하는 거니까 26분의 12 이렇게 생겼다고요. 계산해보면 얘도 똑같이 9분의 2라고 나오겠죠. 계산하기 전에 상태가 어차피 이거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27, 26, 13, 12니까 얘랑 얘랑 둘이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간단한 거니까 요렇게 푸셔도 되고 요렇게 푸셔도 되고 근데 뭐 책에서는 요렇게 풀라고 나온 거겠지. 그죠? 곱셈 정리를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311번은) 또 비슷한 거 하는 거죠. 흰 공이 4개 들어있고 검은 공이 3개 들어있다고 쳤을 때 값을 두 사람이 순서대로 하나씩 꺼낼 건데 을이 검은색 공을 꺼냈으면 좋겠대요. 을이 검은색? 그럼 이렇게 할까요? 갑이 검은색 공을 꺼내는 사건을 A라고 보고 을이 검은색 공을 꺼내는 사건을 B라고 보면 내가 원하는 건 뭐다? PB다. 근데 문제는 갑이 먼저 뽑은 다음에 을이 뽑을 거기 때문에 그냥 얘 혼자만 생각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 경우를 따지자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먼저 뽑는 녀석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A가 검은색 뽑았는데 B도 운 좋게 검은색을 뽑아. 이럴 수도 있고 A는 흰색 뽑았는데 B가 검은색을 뽑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확률 구해서 더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얘랑 얘는 동시에 일어나진 않을 거니까. 따지고 보면 다시 벤 다이어그램 와서 보면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얘가 A고 얘가 B라고 쳤을 때 내가 원하는 건 P, B인데 두 칸이잖아요. 얘하고 따로 구해서 더하겠다고. 얘가 누구냐면 A, B 교집합이고 얘가 누구냐면 A 여집합이랑 B의 교집합이라고. 그죠? 이거 두 개 따로 구해서 더하겠다 그런 소리이기도 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PA 교 B는 어떻게 한다고? PA랑 PB 바 A를 곱하면 되고요. 얘는 PA 여랑 PB 바 A 여를 곱하면 된다고요. 이게 분모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약분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PA는 혼자 처음에 뽑는 거야. 7분의 3이고요. PB 바 A는 A가 당첨 제비 뽑아 갑이 검은색 공 뽑았고 그럼 공 6개 남았는데 그 중에 검은 공은 2개 남았겠죠. 요게 PB 바 A 될 거고요. A 여집합은 갑이 흰색 뽑는 거니까 7분의 4고요. 그리고 갑이 흰색 뽑았다고 쳤을 때 그럼 6개 남았겠네. 을이 검은색 뽑는 거니까 검은색 아직 3개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답이 될 거고요. 계산을 완료해보면 42분의 6 더하기 12. 그래서 요거 18이고요. 6, 7, 42, 6, 3, 18. 그래서 7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요거는 맨 처음에 우리 당첨 비당첨 이야기도 했지만 첫 번째 사람의 당첨 여부랑 상관없이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똑같이 10분의 3이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첫 번째 갑이 까만색 뽑을 확률이 7분의 3인데 갑의 결과랑 상관없이 을의 결과만 따져보면 얘도 똑같이 7분의 3 될 거다라는 말이야. 그렇죠? 그래야 공평한 거니까요. 조금씩 문제 길어지기 시작하죠. 315번. 어느 회사에서 같은 제품을 두 공장에서 생산할 건데
전체 상품 중에 40%는 A에서 60%는 B에서 생산할 거고 A는 A 나름대로 불량률이 5%, B는 B 나름대로 불량률이 3%래요.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하나가 불량이었을 때 A에서 생산되었을 확률. 그럼 얘도 조건이 달린 게 뭐냐면 하나를 뽑았더니 불량이었을 때죠. 불량이라는 게 조건인 거야. 똑같은 제품을 여기서도 생산하고 여기서도 생산하는데 섞어서 하나를 뽑았더니 불량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얘가 A에서 나왔을 확률을 물어보는 건데 그럼 불량이라는 건 A에서 불량품이 어쨌든 뽑아서 불량품이 나왔다는 건 A에서 만든 불량품이거나 B에서 만든 불량품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있는 뽑았을 때 불량품이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A에서 불량품 또는 이걸 식을 어떻게 쓰지? A에서 불량품 또는 B에서 불량품. A에서 불량품, B에서 불량품 중에 원하는 건 뭐다? A에서 불량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전체 불량품일 확률은 이거고요. 그 중에 A에서 불량품이 나왔다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A, B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하나를 뽑았을 때 A라는 공장에서 이거 A, B라서 좀 그런데 어떤 제품이 A 아니면 B니까 A라는 공장에서 생산된 사건을 P라고 보고요. 그러면 공장 B는 누가 될 거냐면 P의 여집합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어차피 공장 둘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불량이 났다는 걸 Q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체 불량률은 공장 A에서 불량이거나 공장 B에서 불량이란 소리가 됩니다. A에서 불량이거나 B에서 불량. 그런데 난 뭘 원했다고? A에서 불량을 원했다고요? 그래서 요거 찾으러 가보면 이런 이야기 되겠지. 분모에 들어가는 건 A에서 불량. A라는 공장에서의 생산량이 40%고요. A에서의 불량률은 5%니까 A 그리고 A라는 공장에서의 불량률 또 B라는 공장 거기서의 불량률은 3%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중에 A에서 나온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전체 중에서 하나 뽑은 게 A에서 나온 불량이야 라고 치면 그냥 이게 전부 다인데 이거 뭐 1000분의 20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뽑은 게 불량이야 그게 A에서 나왔을 확률이란 소리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A는 A 나름대로의 불량률이 있고 B도 B 나름대로의 불량률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해서 생각을 하셔야 그래서 전체 불량 중에 A에서 나왔을 확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조금 복잡하게 생겼을 수 있는데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 자체가 조금 전에 우리 풀었던 이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B가 검은색 공을 꺼낼 확률 어떻게 구했냐면 을이 검은색 공을 꺼낼 확률 어떻게 구했냐면 갑이 검은색, B도 검은색 더하기 갑이 흰색, 을이 검은색 이렇게 두 개를 더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불량이 나왔다는 건 A에서 불량 또는 B에서 불량 그 중에 A에서 불량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산수하시면 답은 만들어질 겁니다. 요 유형 5번에 보시면 문제 여러 개 있죠. 다 비슷비슷한 녀석들인데 숫자로 산수하자면 어렵지 않은데 뭐 연습이 좀 필요한 것들이어서 문제 많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6번 와서 321번입니다. 1에서 12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2장의 카드가 있고 저 중에 하나 뽑을 건데 홀수가 나오는 걸 A, 3의 배수가 나오는 걸 B, 소수가 나오는 걸 C래요. 서로
독립인 걸 고르세요거든요.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그냥 정의 가지고 바로 풀어버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그죠? 각각을 좀 구해보면 전체는 1에서부터 12까지니까 귀찮으니까 말고요. 사건 A는 홀수를 했어요. 1, 3, 5, 7, 9, 11. 사건 B는 3, 6, 9, 12. 사건 C는 2하고 3하고 5하고 7하고 11. 이렇게 생겼고요. A랑 B가 서로 독립이냐고 물어봤는데 뭐 그냥 정의 가지고 풀어보면 얘하고 같은지를 확인하시면 되죠. 물론 PB하고 PB 바 A가 같은지를 확인하셔도 돼요. 뭐 주인공을 누구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그래서 얘부터 보면 이거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 알겠죠? 전체 중에 홀수니까. 요거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요거는 B 사건이 일어났다고 쳤을 때 홀수래. B 사건에 요거 4개 들어있고요. 그 중에 홀수는 3하고 9하고 2개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4분의 2여서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둘이 같은 값이니까 A 사건과 B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이걸로 계산해도 마찬가지라고. 얘는 뭐라고? PB는 12개 중에 4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3분의 1인데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 A는 요거 6개 들어있고 이 중에 3의 배수는 요거 2개잖아요. 6분의 2니까 얘도 역시나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같다는 결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든 상관없다고요. 두 번째는 B하고 C를 물어봤는데 B하고 C도 뭐 이런 방법으로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 같은 경우엔 고배 법칙을 한번 이용해 보자고. PB는 12개 중에 4개니까 3분의 1이고요. PC는 12개 중에 5개예요. 12분의 5입니다. 그런데 P, B, 교, C는요. 얘네 둘이 겹치는 게 누구냐면 3하고 밖에 없죠? 3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1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얘랑 둘이 곱해서 얘가 되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와 C는 서로 독립이 아니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라고요. 아까처럼 해봐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P, B, 바, C 구해보면 C 사건 일어났다고 쳤을 때 3의 배수 몇 개야?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이거 5분의 1이에요. 이거하고 다르잖아. 그죠? B 혼자 일어날 확률이랑 C 일어났다고 조건 달았을 때 B 일어날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종속이다. 그런 소리겠죠. B, 니은 땡이고요. 디귿번 C하고 A를 살펴보래. C는 이거고요. A는 2분의 1이었어요. A 교 C는요. A랑 C랑 겹치는 거 3, 5, 7, 11 이렇게 4개 있네요. 그죠? 4개 맞죠? 12개 중에 4개면 3분의 1인가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PA는 이거고 PC는 이거고 얘네 둘이 곱해서 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도 종속이다. 그런 수있죠. 그래서 얘도 꽝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는 첫 번째 본 것처럼 이거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요. 요게 약간 귀찮은 경우엔, 그러니까 요결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경우엔 요렇게 둘이 곱해서 얘랑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가지고 그걸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괜찮다입니다. 책에선 후자를 많이 써요. 324번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PA랑 A 합집합 B가 나왔을 때 PB를 구하세요거든요. 요거 되게 비슷한 걸 앞에서 덧셈 할 때, 덧셈 정리할 때도 했을 텐데 종합을 해보자면 이런 거거든요. 확률의 덧셈 정리할 때는 누가 나왔었냐면 원래 A 합집합 B의 확률은 PA랑 PB를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를 빼는 거다 였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누가 나왔었냐면 그냥 A랑 B를 더해서 끝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언제? A 교집합 B가 빵일 때. A 교집합 B가 빵이라는 건 무슨 얘기다?
A와 B가 서로 배반일 때. 배반 사건의 경우에 집합 A랑 집합 B는 서로 소잖아요. 겹치는 게 없다는 이야기니까 그냥 두 개의 확률을 더해서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겠다. 그런 이야기고, 곱셈, 오늘 하는 확률의 곱셈 정리에 따르자면 PA 교 B는 PA랑 PB 바 A를 곱해서 만드는 건데, 얘를 그냥 PA랑 PB를 곱해서 찾는 경우가 있더라. 언제? A와 B가 서로 독립인 경우에. PB 바 A랑 PB랑 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 였다고요. 그죠? 흰색으로 써있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 경우 중에 만약에 배반이면 합은 이렇게 구하고, 만약에 독립이면 곱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인데, 참고로 배반이랑 독립은 약간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서로 완전 상관없는 얘기인데, 완전 상관없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좀 차원이 다른 거야. 저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얘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 사건이랑 B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면, 즉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치면 얘네들은 서로 종속이에요. 항상. 왜냐하면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A는 A 나름대로 일어날 확률이 있고 B도 B 나름대로 일어날 확률이 있는데, A가 일어나 버리면 B는 못 일어나잖아요. 둘이 배반이니까. 그죠? A 사건이 일어나면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빵으로 바뀐다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A, B 사건 둘이 배반이면 독립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영향을 준다고. 종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정도에서나 얘네 둘이 뭔가 연결 지점이 있는 거지, 실제로 저 둘은 별로 상관이 있는 녀석이 아니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 그래서 비슷한 녀석이 덧셈 정리할 때도 나왔을 텐데 그때는 그냥 빼기 해서 구하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서는 A와 B가 서로 독립이래. 독립이라는 말을 보면 이거밖에 써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PA 합 B라는 건 PA랑 PB를 더하고 PA 교 B를 뺄 건데, 이 PA 교 B가 어떻게 바뀐다는 이야기냐면 PA 곱하기 PB로 바뀌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둘을 곱한 걸로 바뀌더라 라는 소리고, 합사건의 확률 3분의 2라고 나왔고 A가 일어날 확률 2분의 1이라고 나왔잖아요. P, B 미지수 X 집어넣어서 방정식 푸시면 끝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B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지를 산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헷갈리라고 나온 건데, A, B 둘이 서로 독립이라면서 이런 거 조건부 확률 나왔어요. 이거 뭐 하라는 거냐면, 이거 그냥 PA랑 같은 거고 이건 그냥 PB랑 같은 거고. 그죠? 뭐. 그 다음 (328번) 보시면 주머니 A에는 노란색 구슬이 5개, 파란색 구슬이 3개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노란 구슬 3개, 파란 구슬이 4개 들어있대요. 각각 하나씩 꺼낼 건데 모두 파란색 구슬이었으면 좋겠답니다. A라는 주머니에는 노란 거 5개, 파란 거 3개. B라는 주머니에는 노란 거 3개, 파란 거 4개. 원하는 건 뭐라고요? A에서 파란색, B에서도 파란색. 그럼 A에서 파란색 나오는 거랑 B에서 파란색 나오는 거랑 서로 영향이 있다고 없다고? 당연히 없지. 그죠? 이건 뭐 식으로 나타내고 자식을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A 사건에서 A 주머니에서 얘 나오는 거랑 B 주머니에서 얘 나오는 걸 식으로 따져서 뭐 얘네 둘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자식을 할 게 아닌 거지. 이건 그냥 정의 자체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거 나오는 거랑 여기서 이거 나오는 거랑은 서로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이고요.
그래서 A 주머니에서 파란색 공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A라고 보고 B 주머니에서 파란색 공이 나오는 걸 사건 B라고 보면 내가 원하는 건 A 주머니에서도 파란 공, B 주머니에서도 파란 공 동시에 일어났으면 좋겠어. 인데 어차피 쟤네 둘이 독립이니까 얘랑 얘랑 둘이 곱해서 찾으면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될 거고요. PA는 얼마야? 그래서 8분의 3이고 PB는 7분의 4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뭐야? 14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굳이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자면 이건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거지. A는 A 나름대로 8분의 3, B는 B 나름대로 7분의 4. 그 둘은 당연히 곱해야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겠다. 왜? 둘이 서로 독립이니까. 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결국 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라는 거고요. 요게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누가 되는 거냐면 유형 9번에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것이 돼요. 시간이 애매하네. 요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냐면 애매하지만 설명은 해야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독립시행이라는 건 주사위나 동전 같은 걸 여러 번 던지는 거야. 여러 번 던지면 그 여러 번의 시행은 당연히 다 독립이에요. 첫 번째 주사위가 뭐 1 나왔다고 두 번째 주사위가 1 나올 확률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각각의 시행들이 전부 다 독립이란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건 그 여러 번의 독립시행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 그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딱 P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시행을 N번 반복해. 당연히 이 N번 다 서로 독립이고요. N번의 독립시행 중에서 A라는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생겼다고요. 무섭게 생겼는데 이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항 정리했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이항 정리했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한 번의 시행이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보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은 1-P죠. 걔를 Q라고 볼 거야. Q는 1-P예요. 그럼 한 번의 시행은 P 아니면 Q거든요. 얘를 N번 반복한다는 이야기야. 일반항 찾아보면 N개 중에 R개 골라서 P가 R개, Q가 N-R개. N번의 시행 중에 R번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요. N번 중에 R번 골라서 일어나기를 R번, 일어나지 않기를 N-R번. 요 Q 대신에 그냥 1-P 써있는 게 요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항 정리했을 때 X, N승의 개수 구하세요 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고요. 내가 일어나는 게 P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밑에 나와 있는 건 이거 다 뭐 이항 정리할 때 했던 겁니다. 그죠? R이 0이라는 건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니까 Q의 N제곱 될 거고요. N이 R이라는 건 N번 다 일어난다는 이야기니까 P의 N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로 가서 보면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 꽤 중요해요. 나중에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 통계할 때 이항분포에서 나올 겁니다. 어떤 클레이 사격 선수가 표적을 맞힐 확률이 3분의 1이래요. 사건 발생 확률이 3분의 1로 정해져 있다 그런 소리고 5번 쐈대. 당연히 저 5번 심리적으로는 영향이 있겠지만 수학적으로는 다 똑같은 확률 3분의 1씩 기대할 수 있어요. 독립시행이라는 이야기고요. 한 번 이상 맞췄으면 좋겠다 그 얘기거든. 5번을 쐈으니까 뭐 식을 써보자면 이거예요.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시행 횟수는 총 5번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맞추는 건 빵번부터 5번까지 맞출 수 있어요. 빵 1, 2, 3, 4, 5. 근데 그 중에 뭘 했다고? 한 번 이상 맞췄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한 번 맞출 확률은 5번 중에 한 번 맞춘다는 얘기니까 5번 중에 한 번 골라서 한 번은 맞았고요. 나머지 4번은 안 맞아야 돼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한 번 맞을 확률인 거지. 2번 맞을 확률은 5번 중에 2번 골라서 2번은 맞췄고 남은 3번은 못 맞췄다니. 아이고. 3번은 못 맞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5번 중에 5번 전부 다 맞추는 거지. 이렇게 생긴 녀석 이거 구하세요라는 소리인데 이항 정리를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얘는 이걸 각각 구해서 더할 것이 아니라 전체는 누구예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의 5제곱에서 5C 0에 3분의 1의 0제곱 3분의 2의 5제곱을 빼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 알죠? 이렇게 생긴 거 일반항이 얘잖아요. 5CR에 3분의 1의 R, 3분의 2의 5-R. 한 번 이상이라는 건 한 번부터 5번까지인데 이걸 전체 경우 중에서 어차피 일어나는 전체 다 합치면 1일 거니까 1에서 한 번도 못 맞추는 거 빼면 되지 않겠냐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거고요.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요런 거 많이 나오니까 이거 하나만 더 합시다. 결승전에 진출한 두 팀이 있는데 서로 이길 확률이 같대요. 2분의 1씩이다 그런 소리겠지? 비기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결승전에서 5번 해가지고 먼저 3번을 이기는 팀이 우승할 건데 4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을 구해보래요. 그럼 4번째 경기에서 A가 우승을 결정할 수도 있고 B가 우승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A, B 중에 한 팀을 골라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기에서 A가 우승을 확정 지었다고 보자고요. 그럼 요 앞에 3경기에서 A가 2번, B가 1번 이겨야 되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경기에서 A가 이기면 돼요. 그러면 경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얘네들이 뭐 얘기하는 거다? 독립시행의 확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각각의 경기마다 A가 이길 확률 2분의 1, 또 B가 이길 확률, 즉 A가 질 확률도 똑같이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이 앞에 3경기에서 뭐 하는 거냐면 3경기 중에서 2경기를 골라서 A가 이기기를 2경기, A가 지기를 1경기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앞에 3칸에다가 A와 B를 깔아놓는 요 방법대로 깔아놓는 확률이다라는 소리고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네 번째 경기에서 이제 A가 이기면 되죠. 이게 네 번째 경기에서 A가 우승할 확률이에요. 그럼 완전히 똑같이 생긴 게 B도 있을 거니까 그냥 여기다 곱하기 2 하시면 네 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가려질 확률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건 내가 편의상 A라고 박아놓고 계산한 거고 꼭 A가 아니라 B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건 횟수만 중요한 거지 3경기 중에 A가 이기는 게 2경기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진다고요.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와 있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다 해주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하나 더 할까요? 주사위 하나, 동전 하나. 주사위 던져서 6의 눈이 나오면 3번 던지고 6이 아닌 눈이 나오면 2번 던져서 앞면이 한 번 나왔으면 좋겠대요. 엄청 복잡한 것처럼 생겼는데 저 시행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뭐부터 한다고? 주사위를 먼저 던진다고요. 그래서 6의 눈이 나오냐 6의 눈이 아닌 눈이 나오냐에 따라서 던지는 동전의 횟수가 달라지고요. 어쨌든 원하는 건 총 한 번 나오는 거다 하거든. 그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지. 답은 여러분이 내세요. 주사위를 던져서 6의 눈이 나왔대. 당연히 이것도 확률 계산을 해야겠죠. 6분의 1 중에서는 동전 3번 던져서 한 번 나왔대요. 3번 중에 한 번 골라서 앞면이 한 번, 뒷면이 2번. 그런가? 6의 눈이 나왔고 그럼 동전 3번 던질 건데 그 3번 중에 한 번 골라서 앞면이 한 번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왔다고요. 밑에 있는 건 6의 눈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6분의 5고요.
6의 눈이 아니라고 치면 동전 2번 던질 거니까 2번 중에 한 번 골라서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 2개 더 하시면 답이 되겠죠. 그죠? 앞에서 했던 막 곱셈 정리 또 뭐 배반 사건 가지고 둘이 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막 짬뽕 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뒤에 보시면 유형 10번하고 11번인데 요거는 고민 좀 해보시고요. 제가 내일 전달해 놓을 테니까 내일 수업 시간에 질문하도록 하세요.